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황께서 떠나셨습니다. 주말 사이에 교황의 행보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교황이 남긴 메시지 또 행동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아무래도 여러 차례 세월호 관련된 그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4박 5일의 일정이었는데 모두 5번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각별하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희생자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5일 대전 미사 이후로는 노란 리본을 계속 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말보다는 계속 이 교황의 가슴에 이제 폐용됐던 노란 리본이 모든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죠. 또 예정에 없던 세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세월호 유족과 교황의 만남이 온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이것을 정치권, 여야는 어떻게 해석들 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여야 의원들의 주장 하나씩만 전해드리겠는데요. 예.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장이고요.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회장이거든요. 그렇죠. 심재철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황의 이번 방안이 주는 의미는 오롯이 대한민국 곳곳에 사랑과 화해를 강조하는 행보였다면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정치적 메시지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반면에 야당의 문재인 의원은 이 트윗에 올린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는 교황께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교황이 이제 각별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을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황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교황의 메시지를 그냥 일반론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뚜렷이 보이는 거고요. 사랑과 화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추상적인 가치화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교황의 메시지를 연결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또 역력하고요. 그렇죠. 여야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아직도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 정책위 의장 회동도 있었고 네. 원내대표들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뭔가 대화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공개 회담을 열었었고요. 주말에도 계속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타결은 안 되고 있고요. 임시국회 지금 회기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내일인데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저것 세월호 특별법 말고 또 민생 법안도 있고 합니다만 국회 일정상 중요한 국정감사 말이에요. 네네. 이걸 이제 그동안에는 한 번에 몰아서 했는데 이번엔 분리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일 본회의에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총의 결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감 실시 같은 경우도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보이콧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오늘부터 지금 야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하고 당연히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거듭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실 다시 협상해야 된다라고 지금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결국은 쟁점은 하나 아닙니까? 이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단순하면 바로 이 문제인데 예. 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타결을 짓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로 본다면 새누리당이 과연 자율성을 갖고 있을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걸려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키는 역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양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간의 특별법이 타결되는 것을 전제로 그럼 어떤 법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논의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별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정책위장 회동에서도 확인된 거고요. 네.
그때 원내대표 간 그 대화 과정에서 그래도 뭐 조금씩 좁혀진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원래 그 특검 추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야 각각 2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국회 몫으로 4명으로 하자. 새누리당에서 뭐 이런 그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야당이 3명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분명히 해라. 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서고 있어서 타결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뭐 새누리당이 그러면 여 2명, 야 2명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국회 4명으로 하자. 이 이야기에는 사실은 행간에 그러면 야당 쪽에 한 명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고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좀 언명을 분명히 해줘도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여기까지는 근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엄밀히 따지면 국회 목 4명을 하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그거죠. 예. 야당이 3명, 여당이 1명 그러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자, 이 사람이면 야당도 만족한다. 여당도 만족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막상 그 뚜껑이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세월호 유족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야당 목 3명을 확실히 챙겨서 예. 세월호 유족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누가 봐도 중립적인 그런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루 남았군요. 일단 내일이니까요. 네네. 네, 하루만 더 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